번째, 생명 연장의 열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가장 또 흥미롭게 읽었던 네,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뭐 간헐적 단식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고 네. 뭐 공복 시간을 얼만큼 늘려야 뭐 젊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왔지만 또 온도 조절에 대해서 좀 네. 춥게 좀 살아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덜 먹고 네. 좀 추워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노화를 방지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챕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상태로 몸이 진화되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 먹을 게 많이 있을 때 일단 무조건 많이 섭취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워낙 이제 항상 식량이 모자란 상태를 기본값으로 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 예. 건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식량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풍족한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인간의 몸은 오랫동안 몇만 년 동안 진화를 해왔고 우리가 풍족하게 된 거는 이제 100년도 안 됐단 말이죠. 예. 이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좀 적게 먹어라, 예. 육식을 줄여라, 예. 간헐적 단식을 해라 이런 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 메커니즘 그것들에 같이 결국은 예.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라. 어. 이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갑자기 생각든 건데 네. 저기 절에 계신 저희 네. 스님분들도 네. 사실상 그 절밥이라는 것도 건강한 뭐 채식 위주로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결국 뭐냐면 이게 가장 위험한 게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나오는 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건 위험해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왜 이제 추운 곳이 좋냐? 근데 본래 우리는 예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예. 그죠? 차운 곳에 자면 뭐 예를 들어 돌아간다. 입이 돌아간다든지 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추운 곳이 좋으냐?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때 항상 컨디션이 달리거든요. 조건, 전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 컨디션 속에서 승립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비대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다. 네. 그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데 컨디션이 있단 말이죠.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 전제와 조건을 달고 우리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몸에 잉여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가. 자, 그럴 때 이 몸에 지금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데 따뜻하기까지 하면 이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어떻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화를 가속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차가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추운 곳에 있으면 몸이 추우니까 어떻게든 간에 열을 내야 되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에너지를 처리한단 말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지 무조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예. 추운 곳에 가면 어. 나는 이게 건강해진다. 그럼 큰일 나겠죠. 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줄이라는 거지. 나는 육식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나는 육식 거부한다. 이런 위험하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과잉된 것은 항상 인간이 가장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데 과잉된 것은 내보내고 모자란 것은 섭취하고 이게 결국 대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뭐 먹는 것부터 해서 온도 조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안함에서 네. 근데 인간의 이제 생존을 위한 어떤 네.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자극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 몸 자체가 더 젊어지고 네. 노화를 방지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 그건 너무 네. 위험한 네. 거고 네. 그 어떤 밴드라고 한다면 요 안에서는 어느 정도 몸의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 몸이라는 게 자 내가 지금 칼로리가 많을 때 활용된 시스템이 있고 예. 칼로리가 없을 때 활용된 시스템 두 가지가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이제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쪽 프로그램만 계속 쓰면 이 안 쓰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손해고 나중에 탈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뭐 사냥을 한다든지 채집 활동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운동을 안 해도 땀을 충분히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땀을 안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으로라도 땀을 흘려야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그 우리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야, 저희 아버지는 사실 헬스장 가는 것도 이해를 못 하세요, 아직. 야, 나가서 뛰면 되지. 왜 그렇죠. 런닝머신 하고 있냐. 그렇죠. 나가서 뛰어. 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운동하세요, 혹시? 안 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요 이제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가 약간 인터벌, 그러니까 뭐 강한 운동, 네, 네. 예, 확 이제 심장박도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운동, 그다음에 약간 좀 쉬어가는 운동, 그런 이제 강약 조절을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인터벌 네. 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운동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본인도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뭐 끝나고 샤워하고 사우나 갔다가 또 냉탕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근본적으로 큰 예. 틀에서 보면 그게 결국 인체의 향상성을 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자극을 활동이다, 자극을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물론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네. 후성 유전학적 변화. 네. 후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어떤 DNA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후생적으로 우리가 또 뭐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유전자라고 이제 책에서는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슷한 어떤 맥락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노화를 좀 방지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네.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세포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네. 마찬가지로 앞에 이야기하고 뭐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그때. 우리가 그 유전자 염기세를 다 분석하면 일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일란성 상동이가 있잖아요. 거의 다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은 아주 뭐 금연하고 술도 안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운동도 하고, 또 한 명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막 그냥 무절제하게 살았어요. 자, 40인대 딱 보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예. 거의 이제 같은데 그럼 그렇죠.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아, 무슨 말이냐면 예. 아까 우리가 그 유전자가 일종의 실패에 감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주 작은 아주 극미한 세포 속에서 그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니까 실패에 감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손에 이제 손가락이 돼야 되는 세포는 손가락만 딱 스위치가 켜져 가지고 돼야 되고, 나머지가 켜지면 절대 안 되겠죠. 네네네. 손가락이 있어야 될 부분에 발가락이나 눈이 켜지면 안 나면 되니까. 큰일이죠. 예. 자, 이렇게 예를 들어 후성 유전학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이제 유전자가 실패로 감겨져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스투인 단백질이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조절에 이제 실패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유전자 자체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천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일종의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요즘은 더 네. 생명과학에서 더 큰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박 팀장님이 네. 일종의 벤츠라고 봅시다. 아주 벤츠. 팔계통 벤츠예요. 네네네. 근데 아무리 좋은 벤츠라도 네. 가야 되는 길이 지금 네. 저 시골에 산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산길 완전 가고 울퉁불퉁. 그러면 잘 가죠. 잘 가기도 하지만 벤츠니까 잘 가요. 벤츠이지만 어떻든 그죠? 그렇고 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뭐 이제 배기량이 낮은 네네. 경차예요. 그렇지만 경차도 고속도로를 탔단 말이에요. 아.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들. 아. 그럼 뭐가 작용 많이 하냐? 이 도로가 작용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전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벤츠로 볼 수도 있고 경차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럼 어떤 도로, 어떤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공부가 네. 공부도 야 이거 노력으로 된다? 아니야. 이거 재능이야. 그냥 네. 타고난 게 있어야 네. 돼. 유전적으로. 그렇죠. 네. 뭐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뭐 누구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아니다. 공부 이런 것도 그냥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논란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우리가 만약에 후성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도 노력으로 뭔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예. 결국 같이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뒤섞여 예를 있는 들어 거죠. 가지고 예.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은 또 예. 누군가는 그 안에 또 다른 작용 아니야. 꼭 환경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까? 그게 꼭 환경만의 문제인가?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결국은 유전하고 환경하고 항상 우리가 항상 절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뒤섞여 있다. 예. 예. 정박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부는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근데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이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거 아닌가. 합쳐진 거. 그렇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천재라는 거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상 과학이라는 거는 일반 보편 타당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천재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천재는 아주 극소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보면 결국은 유전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아,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요것도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미래에는 사실 이 노화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예. 결국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올 수가 있을까?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이니까 네. 환경 자체를 우리가 거기에 개인적으로 다 맞춰서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예, 그 우리가 뭐 그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예.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거 보면 그죠 범죄가 일어날 예상 예상.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잡아들이고 이런 것도 맞아요. 나옵니다만 예.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요소를 다 과연 이제 컴퓨팅 해가지고 네. 연산해가지고 이 우리가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리고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정말 천문학적인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이제 이게 작용을 하는 건데 하나의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드러내고 예. 예를 들어 수술적 요법으로 도려낸다든지 예. 유전자 가위 나오지 않습니까? 편집을 이제 어떤 부분 잘라내고 편집을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불가피한 사고라든지 네.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신체 장기를 교체하고 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좀 내 지금 간이 요즘 수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 신장의 수치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래 가지고 그럼 요거 좀 드러내고 하면 내 몸이 좋아질 거지. 이렇게 되는 게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는 건데 예. 그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 갖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수술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진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과연 맞춤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팩트들, 모든 변수들 다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완벽하게. 자체는 예. 그거는 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는 것도 사실 최근에 뭐 GMO, 그러니까 예. 뭐 유전자 변형으로 예. 해서 나오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알게 모르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앞으로 뭔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개별 맞춤화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음식들도 만약에 인간에게 네.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죽을 수 있죠. 예, 우리가 향후 또 지켜봐야 되는 네. 그 구간이니까 지금의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질병이가 고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지금 실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네.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이 노화의 종말의 책의 저자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노화를 병으로 규정해가지고 이 노화를 잘 치료만 하면 나머지 다른 병들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 노화만 잡으면 다른 병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내 연구에 돈을 많이 투자해 주시오거든요. 아, 투자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후원 뭐, 계좌 뒤에 있어요. 후원 계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좀 우리가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뭐 꼭 책에 물론 성과가 있습니다만 예. 그 어떤 의도도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예. 그래도 더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걸 충분히 맞춤형 다 할 수 있고 예. 모든 질병 다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돈을 주잖아요. 연구비를. 맞아. 그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연구를 하려면 아주 그 귀족 스폰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는 지금 국가라는 스폰서가, 정부라는 스폰서가 필요로 하니까 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지금 아마 이 책을 보시고 이미 벌써 실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똑같이. 네. 뭐 이분이 먹는 거 나도 네. 먹고 있고 똑같이. 네. 뭐 그러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네. 예. 뭐 네.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저도 네. 사실 이 책 보고 나서 예.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물질들이 나와요. 그 중에 그 NMN으로 나오죠. 예. 그 이 책의 제자가 NMN. 예. 그 NAD 성분을 네네네. 만들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 또 인터넷 쳐보니까 예. 그 직구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강남에 사는 친구는 이미 2년 전부터 먹고 있다. 2년 전부터.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먹고 있다. 그거 그거 어떻게 알고 아냐? 있- 어떻게 알고 다 있었을까? 자기들이 정보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이 생명과학 전공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예. 이 먹어도 괜찮은 거냐? 네네. 이 친구 말이
먹는 걸로 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건 상당히 단견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 단견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 노화의 원인도 아주 다양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인간의 몸이라는 게 아주 복합적인 메커니즘인데 뭘 가지고 뭘 하면 다 된다. 이 자판기식 사고라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요거를 넣으면 요 돈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고쳐진다. 이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성을 추구하는데 이 항상성이 깨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예를 들어 그거를 뭐 이 물질이 좋으니까 이것만 먹겠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가? 그거는 자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조심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좋겠다. 예. 뭐 물론 이제 많은 뭐 실험을 통해서 지금 결과가 좀 나오고 네.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여기, 결과물이,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어떤 물질을 섭취를 시키니까 네. 싱클레어 교수의 아버지가 부친이 80세가 넘었는데 갑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그래서 막 암벽 등반도 하고 완전히 해춘을 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의 연구원의 모친이 그 물질을 섭취하고 나니까 20년간 뭐 끊어졌던 그 생리 현상이 다시 일어났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이건 해춘 약이다 보는데, 과학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성, 아. 타당성을 추구하잖아요. 예. 저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사례는 지극히 네. 아직 제한적이거든요. 예. 100명 중 1명에게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이건 말을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의 시간에서는 사실 생명 연장의 열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네. 뭐 식이 조절, 또 운동, 뭐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한 조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개인 맞춤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미래가 네. 과연 올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노화를 늦추는 약물과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